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첫 번째 강연자를 소개합니다. 잡히지 않은 손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잡고 꺾어들고 데뷔 13년 차, 그전에도 수많은 실패를 겪어온 7.8기의 개그맨. 간단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숱한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그의 성공. 저는 저만큼만 하자. 네. 예, 김병만만큼만 하자고 도전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찾아온 그의 전성기. 실패의 달인이자 도전의 달인, 개그계의 레전드, 대한민국의 찰리 채플린, 김병만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되게 높은 데 계시네요. 되게 높은 데 계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바깥에서 지냈습니다. 바깥에서? 집에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정글로. 지금 요즘에 또 이제 개그 콘서트 또 중국에서 또 데뷔하게 돼서 제가 중국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잠깐 대기실에서 뵀는데도 하도 요새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여기 입술이 이렇게 막 다 트셨어요. 얼굴도 타고. 네. 예, 지금 온 지 한 일주일 안 됐습니다. 정글 촬영하고 온 지. 네. 예.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분장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 이미 분장 안 한 얼굴 많이 나갔는데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여기는 옷 입고 있을 수 있어서. 근데 뭐 거기는 좀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옷도 안 입고. 네. 네. 김병만 씨라고 하면 다들 그 도전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저는 사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달인이라고 많이 좀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사실 저는 달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자신감 없었던 친구였고, 네. 또 울렁증도 되게 심했었고, 근데 개그맨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자기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김병만 씨의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꿈 있으시죠? 제가 그 시골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렸을 때 TV를 보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볼 수 없는 곳, 내가 가질 수 없는 꿈. 저는 어렸을 때 그 주위의 친구들을 웃기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도 개그맨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실행을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보통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 잘 살았는데 갑자기 뭐 사업이 잘못돼갖고 뭐 가난하게 됐다. 우리 아버지 때 잘 살았는데 뭐 사업이 잘 돼갖고 잘못돼서 가난하게 됐다. 아니에요. 우리 집은 꾸준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떤 기술을 배워서 부모님께 돈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의 정말 진정한 꿈은 접은 상태죠. 졸업을 하고 취업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TV에 저의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고 저의 진정한 꿈을 딱 찾기 시작을 했죠. 저 친구가 분명히 갔으면 나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 친구를 찾아서 갔어요. 가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방송에 나올 수 있냐, 나도 개그맨이 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1년 늦었지만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연극영화과 쪽, 방송연예학과 쪽은 거기에 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친구들 웃기는 것처럼 웃기면은 너는 될 수 있다 해서 나름 연습을 해서 약간 작은 꽁트를 하나 짜가지고 이제 갔죠. 친구들 웃기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 상상으로. 갔는데 평상시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제가 웃기는 사람인 줄 알고 딱 웃을 준비로 이제 저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정말 진지한 얼굴로 노려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얼음이 됐어요. 내가 그냥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 순간 어떤 포기라는 생각보다 창피한 거에 더 화가 났고, 제 자신, 남들 웃긴다고 한 놈이 막상 그 무대에 올라가서 그런 이 공간에 가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나온 제 자신이 창피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이 꿈에 대해서 끝까지 달려보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한테 돈 30만 원만 달라고 해서 그 30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연기학원을 이제 들어갔죠. 근데 저의 어떤 작은 키가 조금 방해가 많이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한 3개월간 수료를 다 마치고 개인 면담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키가 작기 때문에 많이 불리할 것이다.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도전을 해도 많이 힘들 거다. 되게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이제 겉으로는 표시를 못 내고 이제 속으로 당신 틀렸다고, 두고 보라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연극 무대를 들어갔어요. 바닥 청소부터 아침 일찍 가서 포스터도 붙이면서 거기서 연극 무대에서 일을 하면서 매년 시험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데 또 마찬가지였어요. 들어갔는데 또 그 분위기에 얼어서 다시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몇 마디 못하고. 저는 꿈이 개그맨인데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다시 나오고. 그래서 한 7번 시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7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는 정말 두려워지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정말 개그맨이 될 수 없나?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7번 시험을 보는 동안 너무 멀리 왔어요.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이미 멀리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자니 너무 계속 울렁증이 심해서 내 마음대로 또 이 표현이 안 되고. 그 순간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그 배우, 그분의 어떤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는 불과 한 7, 8년 이렇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붙고 이런 기간을 보냈는데 그분은 거의 20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자신감을 얻고 끝까지 도전을 했죠. 그래서 8번 만에 개그맨이 됐습니다. 근데 8번 만에 되고 나서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지, 이제 내가 됐다. 나는 이제 들어왔어. 나는 이제 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한테는 긴 시간이 안 주어졌어요. 제가 대사를 잘못해도 잘못할지 모를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무대에서 대사 틀리고 하는 거에 겁을 먹지 마라. 무대에서 네가 대사 틀려도 그게 정답이다. 그러면서 제가 울렁증을 정말 극복을 했었던 게 달인입니다. 달인은 사실 대본이 딱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 애드립으로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는 정답을 갖고 올라가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준비한 거, 연습한 거 무대 위에 갖고 올라가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사람들이 안 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만 머릿속에 꽉 채워서 무대에 올라가니까 한 번 틀리면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달인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무대 위에서 찾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사 틀리면 틀린 대로 내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해보자. 내가 무대 위에서 웃기는데 사람들이 안 웃으면 나는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안 웃었어. 나 이런 얘기까지 솔직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외줄타기가 있습니다. 외줄타기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분위기가 조용한 거예요. 제가 타고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저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다치는 건 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웃기만 하세요. 긴장을 하고 있는 건 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웃기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분위기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대 바깥에서 정답을 가지고 올라오려고 했던 게 잘못된 거구나. 무대 위에서 정답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관객이 연령대에 따라서 그 상황은 또 바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속으로 준비를 해가는 게
단 한 가지를 준비를 해갔다면 그전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대충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바꿔서 대처를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극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그 콘서트 달인이 끝날 때쯤 저한테는 이제 또 다른 변화 이런 걸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글의 법칙 또 아이디어를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톰 소의 모험 그리고 노빈슨 크루소 막 이렇게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져서 혼자 떨어져서 나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또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또 반응을 얻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거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누가 넌 약간 안 돼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화를 내면서 그래? 내가 안 돼? 나 더러워서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보여주고 싶은 저의 어떤 고집 당신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저의 어떤 고집 끈기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는 고지에 못 올라갔어요. 저의 목표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요. 왜? 저의 꿈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런 걸 믿잖아요. 어떤 사주? 저는 그런 어떤 사주도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누가 생각해보면 좀 무모한 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런 고집으로 저의 끈기로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저의 진정한 꿈을 이룰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멋진 또 재밌는 의미 있는 얘기 들어준 김병관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를 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싸가지 없다고 얘기 들을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자니 조금 너무 좀 뻘쭘한 것 같고 얼어 있는 것 같고. 뒷짐지세요, 그러면? 예? 뒷짐지세요? 뒷짐 좀 건방진 것 같잖아요. 또 이러고 있으면. 짝다리를 짚으니까 그렇죠. 이 뒷짐짐이 또 이게 돼요. 그래, 자, 이 의자가 들어왔고 네. 우리 학생 여러분이 김병관 씨에게 보내준 이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 찍을 때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으신가요? 전현지 양이 이렇게 질문을 보내줬어요.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정글의 법칙을 갔을 때는 사실 무서웠어요. 제가 왜냐면은 해외여행도 안 가본 상태에서 그때 거의 처음 나간 겁니다. 악어가 이제 시속 40km로 막 와서 좀 가까이 가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악어가 시속 40km예요? 순간 시속 40km가 나온대요. 네. 봤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무서워서 제가 정글의 법칙 맨 첫 편을 보면은 집을 어떻게든 띄우려고 제가 이제 했었던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낮에 발자국이 있는 거여서 얘네들은 밤에 우리한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악어는 그러니까 보기도 힘들 정도로 도망가요. 도망갑니까? 예. 근데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는 물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공격을 하더라도 물바깥에서는 사람한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막상 얘기만 듣고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나 틀렸던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신기했죠. 이 질문은 또 많은 학생들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정글 가서 뭐 벌레도 먹고 파리도 씹어야 되고 아주 고생스럽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학생의 의미가 그거죠. 너 그런 일까지 해갖고 얼마나 버니? 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정글에 가 있는 동안 다른 스케줄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의 어떤 출연료보다는 조금 더 받긴 하죠. 근데 또 다녀와서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거기에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방송에서 보고 나서 사람들은 그것도 방송국에서 대주겠지. 그것도 철저하게 이제 저의 돈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출연을 하나 거기에 가서 정글의 법칙을 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은. 왜냐하면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결과 뭐 스카이다이빙도 하시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다이빙도 하시고 네. 정말 사람들이 그 중에 한 가지만 취미로 있기도 되게 힘든 것들을 여러 개를 다 하시잖아요. 또 무슨 자격증 같은 거 땄습니까? 스쿠버 강사. 강사 다이빙, 자격증이요? 네, 강사 따고 스카이다이빙은 코치, 피겨는 초급 따고, 네. 그다음에 굴삭기, 지게차, 굴착기, 집 지으면서 지게차. 그것도 다 이제 했죠. 왜냐하면 운전을 하려면 또 그걸 따야 되니까. 네. 웬만한 물 관련해서는 자격증이 한 15개, 16개 정도 되고요. 실제로 질문들 중에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을 못 찾겠어요. 라고 쓴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꿈을 찾았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찾기 네. 위해서 네. 권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해봐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 꿈이 뭐지? 근데 더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도 내 꿈이 뭐지? 계속 헷갈려하는 친구 이거는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공부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꿈도 찾아지지 않을까. 아직은 꿈을 찾아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꿈이 없지 이렇게 너무 억지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공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꿈을 천천히 찾아도 아직 대학 전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얘기해준 개그맨 김병만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